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안 금요일에 이제 나온 게 최종안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김영란 위원장하고 인터뷰했던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게 최종안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수능으로 뽑는 정시 선발 비중을 지금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걸 30%로 조금 늘립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시간만 보내고 혼란만 가중된 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중의 여론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분 교육부 박춘란 차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고생은 많으셨는데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칭찬 일색만은 아니죠. 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반응들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생각하셨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것들은 또 미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 문제를 워낙 많이 다루고 우리 청취자들이 문자를 그럴 때마다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네. 보고 또 기사가 올라가는 것에 댓글들도 쭉 읽고 이러면서 여론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어요. 제도 개편을 1년간 유예하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여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그랬는데 결과물을 딱 보니까 현행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그러니까 눈치만 보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학 입시 문제는 워낙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유불리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정말 국민들께 직접 참여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봤고요. 그런 그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정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관심사. 네네. 여러분 이제 이 뭐 수능 아니 지금 입시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학부모들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정시 전형 이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학력고사나 수능 치렀던 것처럼 시험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주로 뽑는 전형. 이게 정시 전형인 거고, 수시 전형 이러면은 학종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뭐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게 기재된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는 거.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차관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여기서 정시 전형이 지금 같으면 한 평균 20% 정도 대학들이 뽑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늘리느냐, 혹은 줄이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30% 이상.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네네. 어떻게 30% 선이 나온 건가요? 네, 그 국가교육회에서 그 수기 공론화 과정에서 그 시민 참여단에서 그 제시한 의견을 보게 되면 전체 시민 참여단의 한 68.5% 정도가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는 걸 적정한가라는 데 대해서 한 30% 이상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이란이 45%였는데 정시 45%. 그 이란이 1등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그 이제 의제에 대해서 의제 1이 이제 45%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의제 2가 이제 대학 자율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교육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의제 1과 의제 2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부로 보내준 권고안 늘 존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고안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라라는 정도의 이제 권고안이 왔고요. 근데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대를 하지만 거기다 비율을 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정하는 것이 학생인 학부모 또 그리고 대학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 맞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 시민참여단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 공로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68.5%가 30% 이상이 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가 이제 30% 이상으로 저희가 일단 그 공고 비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학은 가능하면은 정시보다 수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수시니까. 30% 이상 이러면은 대학은 아마 30% 선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결국은 20%에서 30%가 된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그러면 학종은 학종대로 준비해야 돼. 또 내신은 내신대로 관리해야 돼. 수능은 수능대로 30%니까 또 놀 수도 없어. 학생들이 2중고, 3중고, 4중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30% 이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계속.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갔다고 한다면 아마 더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건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브레이크도 걸고 또 이제 그만큼 일단 확대해 달라라고 저희가 일단 국민들의 뜻을 일단 대학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학에서 동참해서 고려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시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이 대학의 경향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쪽이라는 걸 대학도 확인한 것이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늘리지 그러셨어요. 30%보다. 조금 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럼 어떤 비율이 가장 적정한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민참여단께서 그때 확인해 주신 내용들이 가장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30% 이상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또 반대로 아시는 것처럼 또 도리어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정선을 저희는 30% 이상으로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근거로 했을 땐 30%가 나왔단 말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시라는 거 취지는 참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정시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들여다보면 말이죠. 결국은 신뢰의 부족 같아요. 그거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수시로 대표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너무 불투명하지 않느냐. 너무 신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시험지 유출 사건 뭐 광주에서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숙명여고에 대한 감사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또 실제로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 조작된 스펙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합격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 이런 식이라면 결국 돈 있고 백 있고 엄마가 정보 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게 학종 아니야?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그 발생한 시험지 유출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험지 유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아주 큰 문제로 중대한 문제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적 관련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럼 그 얘기 지금 먼저 해볼까요? 시험지 유출 방지하기 위한 핵심 어떤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모든 고등학교에 이제 지금 그 평가관리실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서요. 그런 유출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 모든 고등학교 시험 관리실? 네, 평가관리실이라고 해서 CCTV 24시간 돌아갑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특히 이제 교원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생 자녀 문제가 같이 다니는 경우. 네, 그래서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상피제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밖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외에도 몇 군데가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교육감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그 인사 담당 장학관님들을 모시고 17개 교육청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담당 장학관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에 같이 이제 공감을 하셨고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인사 담당 장학관님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농산어촌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막 1시간 거리에 있거나 2시간 거리에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혹시 배치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그 평가 그 과정에서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렇군요. 네네. 다만 남겨두고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인사 배치, 특히 인사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일단은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들을 이번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절차는 남아 있지만 합의는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상피제. 자, 학종의 공정성 얘기하다가 우리가 상피제 얘기가 나온 건데 학종의 공정성을 그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걸 정말 절실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가 제가 들여다봤더니 동아리 개수는 학년당 1개만 쓸 수 있고 자원봉사 기록란은 따로 두지 않기로 하고 면접도 블라인드로 한다. 이 얘기는 블라인드로 한다는 얘기는 얼굴을 안 본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이름, 학교 이런 거 가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사 추천서 참 말 많았는데 이거는 폐지. 근데 자기소개서는 유지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필 논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지를 하되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자기소개서가.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자기소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기보다는 좀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고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좀 문항을 통합해서 분량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분량을 좀 축소하는 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하고 같이 그 자기소개서 작성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이 혼자서도 또는 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원래가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좀 더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다 아세요. 지금 이게 자기소개서를 아이들이 혼자 쓸 수 없는 자기소개서가 이미 됐고 컨설팅 회사에서 뭐 대학원생들이 다 써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제 대필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허위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도록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허위 대필이 확인된 경우에는 종면을 그냥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달이 나오면 합격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차후라도 이 부분이 합격한 이후라도 이게 확인이 되면 대필이라든지 허위라든지 합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대필만 확인돼도 합격 취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학원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대필됐다는 거를 누군가 신고하면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하겠다. 엄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김민정님 같은 경우에도 문자 주셨는데 대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들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사교육 시장이 학종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스토리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논문을 누가 대신 써주고 이런 정도 단기간에 되는 거 말고 학종을 위해서 부모가 철저하게 이 아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공대 뭐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준다. 그럼 이거는 허위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돈이 있고 정보가 있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야, 이렇게까지 왜곡되는 게 과연 해도 너무하다 싶긴 한데 이게 또 현실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차관님.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만 일단 초기 단계에 어쨌든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 정말 그 학생들의 적성이나 예. 소질에 맞는 부분인 것인지 예.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고 예,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탐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측면은 또 있다. 취지는 너무 보여집니다. 좋죠. 사실 뭐 수시나 학종의 취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취지인데 지금 청취자 김성아님 고3입니다. 학생이 보내셨어요. 아, 네. 자기소개서 첨삭 50만 원이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긴 썼는데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첨삭받는 과정만 50만 원. 근데 주변에 아이들이 다 하니까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50만 원.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저는 먼저 좀 선생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게 사교육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교 노하우를. 선생님.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같이 선생님들과 상의해 주시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교육 시장이 네. 교육부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육계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곡돼서 계속 파생이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럼 공정한 그래도 그나마 공정성이라도 있는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30%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 기저에는 예. 지금 사실상 학종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사실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뒤늦게라도 대학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재도전의 기회가 예. 없어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30% 이상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고려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0% 지금 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곡되고 뭔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방향을 더 정시 확대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참 어렵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서 예,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신 이 대입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번에 마련한 대입 개편 방안을 예. 어떻게 더 현장에 더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문자가요. 지금 많이 쏟아지는데 네. 일단 오늘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 차관님 네.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하루로 아닙니다.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00년지대에게. 예, 계속 고민하고요. 네. 종종 전화로라도 네. 종종 좀 모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었습니다.